아마 당신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요즘은 돈보다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도움을 줘도 오히려 미움받고 진심을 보여도 끝내 오해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보다 관계가 더 피곤해지는 이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분만 집중해서 보신다면 당신이 앞으로 누구와 함께할지, 그리고 누구를 떠나보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도움을 주고 배신도 당했고 결국 남는 사람은 단 몇 명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정리해야 한다. 이 10분은 바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넓히려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단순하지만 냉정한 진실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오해를 샀거나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이 언젠가부터 당신을 멀리한 적 말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서로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상처와 피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인간관계는 넓힐수록 좋다고. 하지만 정주영은 그 말을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넓히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냉정함이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관계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당신의 하루를, 결국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부터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전 먼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현대건설을 세울 때조차 그는 능력보다 신뢰를 보았습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능력은 키울 수 있지만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 세울 수 없다. 그가 말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준이 없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기대와 의무가 뒤엉키고 언젠가 마음이 터져버립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끌려다니다가 정작 내 일은 하나도 못 해낸 날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쉬워도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건 어렵다는 사실을. 정주영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미안함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나온다. 명확함은 때때로 냉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남은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가 이어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수로 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관계를 무게로 재었습니다.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어려울 때 옆에 서줄 사람은 손에 꼽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크기는 위로해줄 때가 아니라 함께 책임질 때 드러난다. 이 말은 그의 사업 철학이자 인간관계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관계를 넓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관계를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한번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에게 정권을 주었고 한번 믿음이 깨지면 다시는 같은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관계를 잃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질서를 되찾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사람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남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쏟았습니다. 결국 그 한정된 관계가 그의 제국을 세운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요즘 사람 때문에 지치고 의무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넓히면 인맥은 늘어나지만 마음은 점점 비워집니다. 정주영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잡음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해진다. 그는 실제로 사업 초창기 함께 시작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을 떠나보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말이 많고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당시엔 냉혹해 보였지만 결국 그 한 줌의 사람들로 현대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람은 줄일수록 일이 명확해진다. 마음이 단순해져야 길이 보인다.
이 한 문장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도 통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나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인생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정주영은 그 중심을 늘 신뢰에 두었습니다. 형보다 실력보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관계는 언제든 바람처럼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길이 복잡해진다고 믿었고 사람이 줄면 길이 보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남길 사람을 고르는 것에 평생을 쏟았습니다. 그 법칙은 냉정해 보이지만 결국 진심이 통하는 사람만 남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주영이 말한 관계 정리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그가 실제로 사람을 고를 때 사용했던 믿음의 저울에 관한 것입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믿음의 무게로만 재었습니다. 그가 말한 그 저울이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주영은 그 저울을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모두 저울 위에 올려지는 존재였습니다. 말의 무게, 약속의 무게, 신뢰의 무게. 그는 언제나 그 무게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저울이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저울은 냉정했지만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그의 인생을 지탱한 믿음의 저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믿음의 무게를 재었습니다. 그가 말한 믿음의 저울은 단순히 신뢰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약속을 얼마나 끝까지 지키는가, 그 단단한 무게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행동으로 남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을 구분하는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결국 떠날지를 그는 오래전부터 알아차렸습니다. 그 기준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가볍고 조용히 지키는 사람은 무겁다. 현대건설 초창기 그는 단 3명의 동지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두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은 능력으로 하지만 배는 믿음으로 띄운다. 그 믿음의 저울 위에 오른 사람들은 가벼워지지 않으려 평생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신용을 지켰습니다. 정주영은 그들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풍선처럼 부풀지만 믿음은 돌처럼 가라앉는다고. 그래서 그는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얼마나 화려한 말을 하는지보다 작은 약속 하나를 얼마나 지키는지를 보았습니다. 약속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무게를 봤습니다. 정주영에게 사람은 언제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라 언제 흔들리지 않는가로 평가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대금을 줄 돈이 당장 없을 때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떠날 사람은 떠나라. 남는 사람은 함께 끝을 보자. 그때 10명 중 8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단 2사람은 남았습니다. 정주영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뒤 기적처럼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2사람에게는 평생 그의 신뢰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믿음은 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위기일 때 사람을 보았습니다. 순풍일 때는 누구나 웃으며 손잡지만 바람이 불면 누가 손을 놓는지 바로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저울에는 능력보다 의리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옆에 두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무게는 실력보다 태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변명으로 약속을 미루는 사람은 다음에도 반드시 변명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만 일했습니다. 그 기준이 냉정해 보였지만 그 덕분에 그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지켜낸 조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정주영은 친구든 직원이든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보다 묵직한 한마디를 더 신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함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로는 늘 당신을 돕겠다고 하지만 막상 당신이 힘들 때는 연락이 끊기는 사람은 없습니까? 반대로 말없이 당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복잡해진다. 하지만 진짜 사람 하나면 세상은 단순해진다. 그는 그 단순함을 선택했습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는 명확한 판단이 흐려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관계를 비워내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 빈자리가 처음엔 허전했지만 그 자리에 결국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정주영의 삶은 그 믿음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위기에서 정리되고 믿음은 고통에서 단단해진다. 그는 관계를 잃는 대신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저울은 냉정했지만 공평했습니다. 누구든 그 위에 올라서면 진짜 무게가 드러났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무거운가? 이익보다 믿음이 앞서는가? 편할 때보다 어려울 때 옆에 있는가? 그는 평생 그 저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은 줄었지만 그가 만든 관계는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동지들. 그 몇 사람으로 그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을 남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곁에 남은 사람은 믿음의 무게를 견딜 사람입니까? 그 질문이 불편하다면 이제 당신도 관계의 저울 위에 올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정주영은 관계를 단순히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점검했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도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 이 관계가 나를 흐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관계를 신성하게 다루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계약이었고 그의 믿음은 돈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말로 믿음을 주지 말고 꾸준함으로 믿음을 남겨라. 그것이 그의 관계 철학의 두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준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주영은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사람을 떠나보낼 때의 기준, 그리고 남길 사람을 정할 때의 태도는 다음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는 이별의 용기입니다. 그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고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는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다. 정주영은 사람을 떠나보낼 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나를 잊어도 좋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빚이 없어야 한다. 그에게 이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끊을 때 미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관계를 낳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금즉 이 관계는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질문이 정리의 기준이었습니다. 사업 초창기 그는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서 수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돈 문제로, 오해로 혹은 자존심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은 사람을 더 단단히 챙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강제로 유지되는 순간부터 병이 된다. 그래서 그는 떠나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 길이 편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관계를 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가깝던 동료가 경쟁자가 되기도 했고 오랜 친구가 등 돌려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한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변한 이유를 이해하라. 이 말은 그가 사람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연은 잃어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가 막 성장하던 시절 그를 배신하고 회사를 나간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 그 직원이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주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보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낫지 않겠나? 그 말 한마디로 그는 다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시 신뢰를 쌓는 데는 처음보다 10배의 시간이 걸린다. 그에게 용서와 신뢰는 다르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지만 신뢰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용서했지만 다시는 같은 자리에 쉽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냉정함이었고 동시에 정의로움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이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다. 그는 이 말을 자주 반복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관계의 끝이 없었습니다. 끝은 새로운 기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물과 같다. 억지로 잡으면 흐트러지고 흐르게 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사람을 잡지 않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때 떠났던 협력업체 대표가 훗날 위기의 순간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미워했으면 지금의 도움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원망 대신 여백을 남겼고 그 여백이 결국 새로운 관계를 불러왔습니다. 정주영에게 이별은 다침이 아니라 비움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빈자리엔 새 바람이 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은 냉정하지만 현실적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그 빈자리를 견디는 용기를 키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빈자리를 통해 자신을 다잡았고 그 빈자리가 인생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무너지는 건 관계가 아니라 기준이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는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 기준이 흐려졌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기준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난 이유를 묻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았는가를 먼저 보라. 그에게 이별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남는 게 아니다. 하지만 기준은 끝까지 남는다. 그에게 인간관계의 완성은 누가 남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남았는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사람을 정리한다는 게 결국 외로워지는 일 아닙니까? 난 잠시 웃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다. 그건 나 자신이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도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나친 친밀함이 오히려 관계를 해친다고 봤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경계를 세워라. 그게 서로를 지키는 일이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통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하지만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관계보다 오래가는 관계가 낫다. 그는 시간보다 방향을 보았습니다. 오래 알았어도 방향이 다르면 그는 주저없이 길을 달리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만 흔들리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별의 용기란 결국 나의 기준을 회복하는 용기입니다. 정주영은 그걸 정리의 미학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기준을 봐라. 그 기준이 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기준이 있었기에 떠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끝까지 그 저울을 놓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도 남는 사람에게도 같은 무게의 잣대를 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외로움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주영은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잃어도 기준은 잃지 마라.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함께 무너진다. 그에게 기준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은 자신을 지탱하는 기둥이었고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만큼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단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존중하길 바라면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 그는 존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존중받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작은 약속도 지켰고 말 한마디에도 책임을 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은 이유는 그의 말이 늘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기준이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태도였습니다. 정주영은 인간관계의 근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해 존중으로 완성된다. 사람을 묻고 존중이 그 관계를 오래가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어린 직원에게도 존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한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를 탓하지 말고 다시 해보라. 그리고 뒤돌아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무시받으면 다시는 안 피어난다. 그에게 존중은 예의가 아니라 성장의 조건이었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을 때 책임감이 생기고 신뢰받을 때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정주영은 회장이라는 자리를 권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부를 때 항상 이름에 씨를 붙였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그 단순한 호칭 하나에도 그의 철학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열린다. 그는 존중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존중이 조직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만든 인간관계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믿음을 세우고 이별의 용기를 배우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존중의 기준이 남는다는 것. 그것이 그가 남긴 결론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존중은 사람을 살리고 무시는 사람을 잃는다. 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 나가면 가장 먼저 노동자들의 식사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묻던 첫 마디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나? 그 단순한 말 속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직원들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장님은 우리가 일꾼이 아니라 같이 배를 띄운 동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조직을 이끌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말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서지 말고 사람 사이에 서라. 그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의 성공은 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나이가 들어서야 관계의 진짜 가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시끄럽다. 그러나 존중이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고요하다. 그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가 살아서 증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기준을 점검했습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보다 관계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 현명하다. 그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 끌려가지 않는 자유 말입니다. 그는 떠날 때까지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남긴 한마디가 그의 철학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남아도 기준이 없으면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기준이 남으면 사람은 다시 모인다. 그의 말처럼 기준이 있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다시 사람이 모였습니다. 믿음은 중심을 잡아주고 존중은 관계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정주영이 평생 세운 인간관계의 공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좋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자연히 남고 흔들리는 사람은 스스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한 그루 나무와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단단했기 때문에 잎이 떨어져도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기준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 위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준은 누가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세워야 지켜집니다. 정주영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준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든든한 게 아니다. 기준이 있어야 든든하다. 그의 인생은 숫자가 아닌 무게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무게의 중심에는 언제나 믿음과 존중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존중은 남고
돈은 사라져도 기준은 남는다. 나는 그것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향수, 누군가의 존중을 원한다면 먼저 존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완성입니다. 정주영은 떠났지만 그의 기준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관계를 세우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 그리고 존중을 잃지 않는 일. 그 세 가지는 지금도 당신의 하루를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인생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정주영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관계를 세우십시오.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이 마지막까지 남긴 인간관계의 철학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누구를 붙잡을지보다 무엇을 세울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기준이 바로 당신의 평생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단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이 지키고 싶은 한 문장을 남겨보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정주영의 철학이자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